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에 맞는 몸에 부담 없고 오히려 노화를 늦추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보이차 한 잔입니다. 혹시 이 보이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이차는 중국 윈난성에서 유래한 발효차입니다. 발효, 그러니까 숙성이 된 차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녹차나 홍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이차는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낮고 몸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특히 속이 약한 분, 위산이 올라오는 분들, 혹은 커피 마시면 속 쓰리신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몸에 점점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줄여주고 몸을 맑게 해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럼 왜 공복에 보이차가 좋을까요? 아침에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는 위장도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는 음료, 예를 들어 진한 커피나 찬 음료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죠. 그런데 보이차는 미지근하게 약하게 우려내면 속을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새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이나 부종을 아침에 한번 쫙 내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아침에 손발이 붓는 분,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딱 손을 살짝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약 60도에서 70도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진하게 우리면 떫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 찻잎 2g, 3g 정도를 200ml 정도 물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우려주세요.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색이 살짝 연한 밤색 정도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입이 마르거나 몸이 붓는 날에는 하루 2잔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럼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째, 보이차는 아무리 좋아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게 하죠. 그래서 드신 뒤에는 수분 보충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보이차만 마시고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몸이 탈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심장이 약하신 분, 특히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려낸 보이차는 피하셔야 해요. 보이차도 발효차지만 그래도 약간의 카페인이 있으니까요. 셋째, 위산 과다이신 분들도 처음엔 소량 연하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 하나 드릴게요. 몇 해 전 진료실에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아침마다 복부 팽만감 그리고 변비, 속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이분께 보이차를 추천드렸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하게 한 잔만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2주 만에 복부 팽만이 줄고 한 달쯤 뒤에는 아침마다 배변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약이 아니고 단지 습관의 변화였던 거죠. 간혹 보이차 vs 커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보이차가 커피보다 더 좋은 건가요? 이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커피도 이점이 있고 보이차도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속이 예민해지고 위산이 많아지고 심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차가 좀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커피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기도 하죠. 반면 보이차는 혈압을 완만하게 조절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공복 추천 음식은 아주 익숙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바로 삶은 계란 한 개입니다. 에이, 계란이야 늘 먹는 건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계란 하나 안에는 근육, 뇌, 면역, 혈당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란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문제는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당 대사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계란은 흡수율이 95% 이상 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공복에 계란이 좋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계란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숙 계란 한 개 정도는 공복에 드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공복감을 줄이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위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해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단, 반숙 계란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완숙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노른자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노년층 중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계란 노른자 먹어도 괜찮아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결론은 하루 한 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란 섭취와 심혈관 질환 발생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계란을 피하다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의할 분이 있긴 합니다. 이미 LDL 수치가 매우 높은 분,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하루 한 알 정도는 오히려 권장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고 따뜻한 보이차 한 잔 정도 드신 뒤 삶은 계란을 하나 꺼내서 천천히 씹어서 드셔보세요. 계란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보다는 허브솔트나 무염 간장을 소량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은 치아와 소화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씹는 과정을 충분히 해줘야 영양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계란 하나의 힘을 본 실제 사례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식사 후 혈당이 조금씩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아침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죠. 이분께 아침 식전에 완숙 계란 한 개씩 드시도록 한 달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30분 후에 하시게 했죠. 한 달 후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도 않고 식후 포만감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계란 하나의 효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음식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 반쪽입니다. 그거 젊은 사람들이
샐러드에 넣어 먹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는 노년기에 특히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아보카도가 좋은가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혈관을 막지 않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이 칼륨, 엽산, 식이섬유까지 들어있어 혈압 조절, 피부 건강, 장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아보카도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지방 섭취 과다가 될 수 있으니 12 또는 14 크기가 적당해요. 드실 땐 그냥 떠먹거나 레몬즙 한 방울 견과류 꿀 소량을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물컹할 경우 토스트에 살짝 바르셔도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심한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하며 고가 식품이라 꾸준히 먹기는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보카도 반 개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혈관 건강에 아보카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보카도는 안토시아닌과 루테인이라는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있어 뇌세포 보호,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집중력과 시각 처리 속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음식은 간단하면서도 영양 폭탄이라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호두 새알 블루베리 열알입니다. 하필 왜 이 조합인가요?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항산화 성분, 혈관 보호,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 보호,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유지,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먹을까요? 공복에 이 두 가지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줍니다. 호두는 새알 이하, 블루베리는 열알 전후.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단 견과류가 딱딱하니 치아나 잇몸이 약하신 분은 잘게 부수거나 블렌더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과량 섭취는 금지입니다. 견과류는 고지방이라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견과 알러지가 있는 분들 역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치매 예방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더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노인의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수많은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8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과일을 잘 안 드시던 분인데 딸이 권해서 아침마다 블루베리 열알과 호두를 2알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달 뒤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요. TV보다 신문이 더 잘 읽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드린 음식은 모두 어디선가 들어보셨던 식품일 수도 있지만 언제, 얼마나, 왜 먹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년 건강은 결국 하루하루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약보다 매일의 좋은 음식이 몸을 살립니다. 꼭 이것들을 매일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길잡이처럼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